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 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도 보면 댓글이 길어지고 또 심도 있는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우리 채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거죠. 네, 감사하죠, 뭐. 이번 주 댓글은요. 시대가 변해서 승객이 기사에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가끔 만취객들이 타지만 차 내에 토사물을 쏟는 경우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제일 스트레스 주는 승객은 타자마자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하는 정도입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개인 택시 실제로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저희한테 개인 택시를 사가신 분 한 분이 있었거든요. 네. 현대자동차에 오래 근무하시던 분인데 이분도 가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결국은 적응을 못하고 파신 사례거든요. 이분도 사가지고 만 61세가 돼가지고 그래도 바로 팔 수 있어서 다행인데 이분도 3개월을 하다가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분도 가장 스트레스를 받은 게 손님이 타가지고 어디 공항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서울역전이나 공항 갔을 때 시간 몇 시 차를 타야 되고 몇 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빨리 좀 가주세요 하면은 이게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 시간에 못 가면은 그 책임은 고스란히 기사한테 떠넘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객분이 미리 본인 시간을 계산해서 차도 불러서 타고 가야 되는데 너무나 촉박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기사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례가 있어요. 예. 택시를 타면 보통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이 말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택시는 빨리 가기 위해서 타는 것도 맞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을 여유를 주셔야지 빨리 재촉을 하게 되면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한국 택시는 총량제라서 대기업에서 면허를 매입해 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대기업에서 자율주행 택시업에 뛰어들어 준다면 개인 택시 입장에서는 어서 옵쇼지. 크크크크. 대기업 정책 통해서 택시 서비스 질이 혁신적으로 올라가거든. 완전 개꿀 크 그랬는데 이분은 개인 택시 총량제도 알고 자율주행 이거 나와도 뭐 큰 문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분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봐서 자율주행 택시가 나와도 우리 일부 구독자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면 개인 택시가 폭망이라고. 절대 개인 택시 폭망이라고 폭망 안 한다고 얘기해도 이분들은 자꾸 그런 댓글을 다시는데 개인 택시는 정해진 대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총량제예요. 전국적으로 따져가지고 그 지역마다 대수가 다 틀려요. 정해진 대수가. 서울이면 5만 대 정도 되죠. 개인 택시가. 거기에 법인 택시까지 해가지고 총량제에 묶여서 그 대수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율주행 택시가 나와도 무제한으로 해서 풀어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개인 택시를 매입을 하든지 그 다음에 법인 택시를 매입을 해서 그 면허권을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율주행 택시 문제만 나오면 갑론을박이 많이 되는데 저희들은 뭐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죠. 맞죠. 다음 댓글은요. 개택 5년 차인데 7만 킬로 탔어요. 나처럼 자존심 강하고 목소리 큰 사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확실하게 비울 수 있는 분만 하세요. 조합에서 하는 일도 마음에 안 들고 손님 술 먹고 시비 걸고 경찰에 범칙금 몇 번 납부하고 나면 자괴감에 진짜로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의 차를 세워놓다시피 하고 있어요. 오늘 매도할까 내일 매도할까 시세만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이분은 성격적으로 개인 택시랑 좀 안 맞는가 봐요. 개인 택시하고 자기 적성이 맞지 않으면은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더 오르면 팔려고 대기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 택시란 거는 말 그대로 본인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한 직업이고 본인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으면은 하기 힘든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5년 보유해서 7만 킬로 정도 탔다면 말 그대로 자가용 수준으로 이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키로수가 얼마 안 되니까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 택시 하기 전에 법인 택시에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 그러면요. 미리 체험을 하고 간다면은 이런 실수는 안 했겠죠. 네. 예, 예. 경찰에 범칙금 몇 번 납부하고 나면 자괴감에 진짜 안 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이거 뭐 과속이나 뭐 이런 거 같은데요, 그죠? 택시 같은 경우는 영업용 특성상 FM대로 해가지고 법규 다 지키고 가서 그 금액을 벌 수 있으면 좋은데 승객분이 조장을 해요. 승객분이 네. 빨리 갑시다 그러고 자꾸 조장을 하고 신호등도 애매하게 걸리면은 만약에 기사분이 그 신호등을 넘지 않고 서면은 벌써 뒤통수가 간지럽다고 제가 해본 경험이에요. 갈 수 있는데 왜 서가지고 요금 더 나오게 만드냐고 대놓고 그러니까 참 난감한 상황이 좀 많거든요. 이게 교통범칙금 좀 유혹에 택시에 한해서 좀 봐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은 의경제도가 없어져서 그렇게 많이 단속은 안 하는데 지금 곳곳에 카메라가 많이 설치돼서 마찬가지로 기사분들은 고통을 좀 많이 받죠. 네. 예. 그런 것도 뭐 비용으로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요. 네. 예. 다음 댓글은요. 앞으로는 고령자가 늘어날수록 자가 운전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차 운전은 수천만 원 들여서 차량 사야 하고 유지비 들고 운전해야 하니까 피크닉 갈 땐 렌트하면 되고 이랬는데 앞으로 고령자가 많이 늘어나면 자가용을 아무래도 좀 처분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구태여 비싼 자가용 사가지고 많이 쓰지 않는데 큰 금액을 투자해서 자가용으로 묶어놓을 필요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택시를 많이 이용하라는 쪽이죠. 네네. 예, 좋은 예가 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고령 운전자분들은 급하면 택시도 좀 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나이가 많이 드시면은 보험 드는데 보험 수가도 좀 올라가요. 오르기 때문에 그 돈이면은 자가용 사가지고 묶여놓을 돈이면은 개인 택시나 일반 택시를 이용해도 훨씬 더 이익인 거죠. 네. 결과 따지고 보면. 맞습니다. 예.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보니까 택시를 타면은 그 시골에서는 1,000원만 내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도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 자가용은 폐기하고 아마 택시를 많이 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요, 그 부담감이 없잖아요. 일단은 나이가 고령화되면 보험료도 비싼데 보험료 안 들어도 되고 보험료 들 때면 택시 타고도 남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다음 댓글은요. 경기도 개인 택시입니다. 휴일에 택시 가등 떼고 개인 일로 운행해도 되는지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거 돼요? 가등을 떼서는 안 되고 개인 일로 운행하셔는 가능한데 가등을 안 달고 운행하는 차량은 공항에서 이르는 고급 택시는 가등을 안 달아도 돼요. 그렇지만 일반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가등을 떼면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목적으로 사용은 가능한데 가등을 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대표님 개인 택시 달린 가등은 함부로 떼면 안 되네요. 그거는 정해진 차량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공항에서 이르는 차량이나 고급 택시에 한해서는 가등 없이 이럴 수가 있는데 일반 택시들은 가등이 의무화예요. 지금 가등을 뗄 수 있는 사례는 아파트나 이런 데 낮은 지역에 살게 되면은 천장이 낮은 데는 못 들어갔을 때는 자석으로 해서 가등을 뗐다 붙였다 하는데 그 목적 외에는 가등을 무조건 부착이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도 산학금 있어요. 은행 할부이자, 대출이자, 세금, 보험료, 차량 유지비, 차량 감가 상각비, 연료비 등 이랬는데 이분은 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개인 택시도 일정 금액의 수익을 내야 일반 회사 택시 산학금 마냥 일정 금액을 벌어야 유지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다음 댓글은요. 저도 현직 정년 3년 후 개인 택시 하려고 합니다. 20대 시절 군 제대 후 인천에서 빨간 지붕으로 통하는 택시회사에서 6년 근무했어요. 지금 퇴직금과 가지고 있는 돈 2억 정도로 차량 매수와 면허 매수를 계획하고 있어요. 차는 비교적 고급 차종으로 하려는데 차량 구입 시 부가세 등 세금 문제와 수입차로 하면 택시로 등록 허가가 불편할 수 있나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수입차로도 개인 택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입차로도 개인 택시를 하는데 수입차로 개인 택시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부대비용이 많이 들죠. 모든 그 소모품 교환도 금액이 비싸고 그리고 특히 AS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택시 같은 경우는 고급 택시로 하게 되면 그랜저 정도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고급 택시로 하게 되면은
그만큼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택시에서 많이 번다 하더라도 그 유지비 쫓아가기가 힘든 거죠. 네. 예, 예. 대부분 고급 그 수입차들은 휘발유를 쓰잖아요. 그러면 개인 택시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이건 개조해서 LPG로 구변을 해도 돼요. 네. 구변을 해도 되는데 일단은 외제차를 쓰게 되면은 차량 금액도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가격은 접촉사고만 나더라도 그 부품 교체를 하면은 금액이 만만치 않죠. 택시는 5년 주기로 바꾸는 게 최고 정답이에요. 5년 정도 타면은 고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5년 정도 타게 되면 일정 금액을 물고 있을 때 그 차량을 처분하시고 다시 새 차로 갈아타는 게 적정에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분 댓글에 보면 인천에서 빨간 지붕으로 통하는 택시회사에서 6년 근무했어 그랬는데 이게 빨간 지붕이 뭘까요? 전에 인천에 택시 회사 특색이 신신교통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신신교통 차량 위 지붕이 빨간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이분은 그래도 퇴직을 앞두고 잘 준비를 하셨네요.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화물은 자율주행이 가능해도 여객은 위험 부담이 커서 쉽진 않을 것 같고 따라서 보험료 역시 큰 폭으로 높아질 테고 AI 차값도 비싸질 테고 택시는 자율주행이 돼도 무인 원격으로는 쉽지 않을 듯 그랬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자율주행이 쉽지 않은 이유죠. 그래서 지금 개발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개발을 계속하는데 5단계가 자율주행의 완성 단계라고 했을 네. 때 지금 3.5단계 레벨이니까 아직도 개발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아니 자율주행차만 얘기가 나오면 왜 자율주행 택시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갑론을박이 많이 되는 걸까요? 금방 개발이 다 끝나가지고 금방 정착될 것 같이 얘기하시는데 자율주행 택시가 나와도 총량제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확산되고 그러진 않아요. 네. 그리고 완전히 개발이 다 끝나려면은 한참 멀었는데 그 얘기하게 되면은 지금 다른 나라는 다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는데 다른 나라 상황하고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나오더라도 일단 그 버스라든지 기차 먼저 하고 나서 이렇게 개인 택시나 택시 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죠? 정해진 구간만 왔다 갔다 하면 네. 자율주행 택시도 가능한데 택시 특성상 정해진 구간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도 개발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다음 댓글은요. 매출에서 이것저것 다 빼면 최저시급 아니면 그것보다 못해도 만족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개택도 할만하죠 그랬습니다. 뭐 최저시급을 얘기하셨는데 개인 택시 한다고 해도 최저시급보다는 더 벌죠. 그러죠. 더 벌죠. 근데 개인 택시를 해가지고 막연한 생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저하고 절친은 이제 저하고 형님하고 절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있거든요. 서울에서 이분은 공직 생활을 하고 계세요.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하는데 급여가 한 350 정도 받나 봐요. 그래서 내가 절대 개인 택시 하지 마라. 차라리 4대 보험 적용되는 공직 생활이 낫다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소신이 굉장히 또렷하더라고. 자기는 택시에서 여러 사람을 접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할 수 있는 택시 쪽이 마음에 들어서 택시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래요. 정해진 금액이 일정 금액이 보장되는데 왜 구태여 택시로 넘어가냐. 택시보다는 공무원이 낫지 않냐 그러는데 이 젊은 친구는 자기가 너무나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시장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 잘 나간다는 1등 상위 1%들이 한다는 1등 택시나 희망 택시나 이분들한테 솔루션을 구해가지고 자료도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 철두철미하게 자료 준비해갖고 지금 시작을 하고 저울질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도 좀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일정 금액이 보장되면은 차라리 그 직업이 나을 것 같은데 본인 소신이 또 강하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저희들도 항상 구독자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다른 할 거리가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 다른 거 할 게 없어가지고 뭐 식당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개인 택시도 선택지에 넣어서 생각해보라 그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말이 지금 대표님 하신 그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댓글은요. 터무니없이 오르는 넘버값이 문제가 아닐까요? 자율주행 택시가 점점 시장을 잠식할 때 기존 번호판 시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2억에 샀는데 자율주행 여파로 2억 이하로 계속 내려간다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터무니없이 오르는 넘버값이 문제라는 건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터무니없이 오르는 넘버값이 문제가 아니고 네. 이거는 하나의 개인 점포로 보셔야 돼요. 네, 네. 본인이 열심히 하고 개인 택시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개인 택시라는 브랜드를 키운 거죠. 브랜드를 키우니까 이건 점포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점포를 하나 얻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 가게를 번성해가지고 일정 가치를 유지했을 때는 권리금 형태로 지금 돈을 받잖아요. 네. 개인 택시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열심히 해서 개인 택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키워가지고 거기에 대해 합당한 금액을 받는 거지 너무나 과감히 올랐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개인 택시 넘버값이 이렇게 뭐 터무니없이 올랐다고 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분들 열심히 노력한 그 대가에 대한 건 보상받는 거지. 이건 하나의 권리금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어느 가게나 잘 되는 가게는 권리금이 있잖아요. 네. 개인 택시는 그래도 권리금이라는 개념이 손질이 없는 권리금이잖아요. 일정 금액을 물고 가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에 따른 권리금이에요. 네. 예. 저도 이쪽 분야에 이렇게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 이 개인 택시 면허 시세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철저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요, 경기가 안 좋고 이래도 개인 택시는 말 그대로 액세서리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생계형이라고. 네. 본인이 열심히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의 소득을 올리고 본인의 퀄리티를 높였기 때문에 개인 택시 권리금이 생긴 거죠. 네. 예. 그리고 개인 택시 면허는 개인 택시를 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이건 그렇죠. 뭐 주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죠? 예. 사고 팔고 해서 이익을 남기는 직업이 아니고 네. 일을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예요.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현재 택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가용도 아닌 손님을 모시는 택시기사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네요. 65세 이상 되는 개인 면허 다 판매하든 반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터무니없이 오른 면허값 보면 어이없네요. 현재 면허값 잡을 방법은 나이 제한 밖에는 없을 듯. 참고로 인천 면허값 6천, 서울 7천 정도면 적정선인 듯. 자격 제한 풀리고 부자가 없어지면서 현재 면허값은 터무니없는 듯 그랬는데 이분도 왜 면허값이 이렇게 터무니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개인 택시 면허값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에요. 네.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일을 해서 개인 택시라는 브랜드를 키워가지고 퀄리티를 키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는 거지 개인 택시 넘버값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개인 택시 그동안 하신 분들은 얼마나 악조건에서 지금까지 와서 이거 형성된 건데 이분 같은 거는 하루아침에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분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분은 인천 면허값 6천, 서울 7천 정도면 적정선인 듯 그랬는데 이건 한 몇십 년 전 얘기 아닌가요? 5천, 6천이 그런 면허권은 거의 80년대 얘기예요. 네. 80년대 얘기를 지금 2025년인데 너무나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5세 이상 되는 개인 면허 다 판매하든 반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랬는데 이거 지금 사회가 고령화되는데 이 댓글 쓰신 분들도 나이 들어갈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65세 지금 인생은 정년퇴직해서 나오는 연령대가 58세 정도 네, 나오잖아요. 네. 58세에서 75세까지는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본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개인 택시로 진입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65세에 다 못 오게 하면은 나중에는 노령화 사회 됐을 때 누가 일을 하냐고요. 네. 참 너무나 아니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예. 앞으로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가지고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갈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90까지는 일하는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될 겁니다. 정부에서도 이 고령화된 사람들의 인구를 노동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에 합당하게 자격유지 검사를 강화해서 그 자격유지 검사에 통과하시는 분들은 인정을 해줘야 맞는 거죠. 네네. 만약에 자격유지 검사를 해서 통과를 못 하면은 당연히 못 오게 하는 게 맞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 나이로 제한할 게 아니고 그 인지 능력은 그 자기 유지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신체 나이를 측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요, 그런 조건이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은 65세 이상 못 오게 한다면은 그분들이 그러면 뭘 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냐고요. 네, 맞습니다.
65세 이상이라는 이런 일률적인 걸 가지고 딱 재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자격 유지 검사가 필요한 거예요. 네. 정말 이분은 이제 개인 택시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니까 이런 댓글 다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다음 댓글은요. 고령자들이 자격 유지 검사 강화되니 지금 비쌀 때 팔고 쉬는 것도 좋은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이랬는데 신체 능력이 많이 노화되신 분은 지금 팔고 조금 쉬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본인이 결정할 문제죠. 네. 이거는 개인 직업이니까 본인 능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 시점이 많이 높이 올랐잖아요. 네. 이 시점에 팔고 다른 직업을 택할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한 80 정도 되셨는데 이제 내가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팔고 뭐 좀 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예. 대신에 뭐 65세 이상은 못하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지금 65세면 청춘이에요. 그럼요. 정말로 청춘입니다. 네. 다음 댓글은요. 자격 유지 검사 10% 이상 떨어져도 물량 많이 나올 듯 그랬는데 10%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자격 유지 검사를 강화시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5만 대에서 10%만 나온다고 어마어마하죠. 네. 지금 서울에서 매매되는 대수가 한 달에 250대에서 300대 선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자격 유지 검사 통과 못해서 그 물량이 쏟아진다면은 물량은 엄청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 그래서 개인 택시 면허 시세가 뭐 폭락하거나 그럴 일은 없잖아요. 개인 택시 면허 시세가 상승할 수 못해도 어느 일정 금액에 대해서 금액은 물고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시행된 다음에 그 추이를 봐야지 지금 미리 섣불리 진단하기 는 좀 이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가 시행이 돼 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 양수시 거주지를 없애야 됩니다. 개인 택시 사야 되는데 그 지역 가서 일정 기간 살아야 되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몇 번 얘기했던 그 사안이죠. 거주지 요건은 없애는 게 맞죠. 네. 없애는 게 맞고 본인이 이러고 싶은 도시에 가서 이러는 게 맞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올라와서 일을 한다고 해도 택시 대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네. 총량제에 의해서 그 대수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주지 요건은 무의미해요.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 유입이 안 되니까 거주지 요건 다 없앴잖아요. 네. 그리고 전에 살았던 요건도 완화를 시켜서 전에 살았던 기록만 있더라도 인정을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는 좀 없애줘가지고 개인 택시로 진입할 수 있게끔 많이 좀 진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 하다가 건강이 안 좋다든지 또는 갑자기 다른 일이 있어 그만두고자 할 때 면허가 바로 팔리는 건지요? 그랬습니다. 대부분 바로 팔리잖아요. 바로 팔리는데 바로 관두는 시점에서 자격 요건을 봐야 돼요. 만 61세가 안 됐다면 무조건 5년 보유를 해서 그 보유 기간을 채워야 되고 만약에 해외로 이민 가거나 내가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이외에는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도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은 그냥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매는 지역 따라 좀 편차는 있는데 어느 정도 소문은 바로바로 돌고 있어요, 지금.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 많이 못 본다 해도 하루 나가면 그래도 시간당 2, 3만 원은 버니까 먹고 살만은 하다는 게 결론. 평일 조금 안 되면 주말이나 휴일에 잘 되고 이런 식임. 한 달 평균으로 내보면 나쁘지 않다.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저도 개인 택시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뭐 잘 될 때 있고 못 될 때 있고 하지만 한 달 평균 내보면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업도 그러잖아요. 월 초에 안 돼 있으면 중순에 되고 중순에 안 돼 있으면 말에 되고 해서 한 달 통계로 해서 그 금액을 맞추는 거지 계속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은 편차는 있게 마련이에요. 뭐 2, 3만 원이면 뭐 그 할만하다고 이렇게 댓글 다셨는데 그래도 개인 택시가 제2의 직업으로서는 정년하고 나오셔가지고 시간당 2, 3만 원 벌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개인 택시라는 거는 일정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일당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어차피 최저 시급 이상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얼마나 긍정적으로 일하냐에 따라서 그 금액은 달라지는 거죠. 다음 댓글은요. 자영업 중 가장 리스크가 적은 개인 택시는 서울의 거품으로 유도하는 부동산의 고공정책이 유지되는 한
거주자의 탈서울 행렬로 인천이 제일 좋은 유입 조건을 갖추었고 택시 면허에 대한 투자는 은퇴자들에게 유일한 선택이고 탁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나름대로 지론을 갖고 있는데요. 예. 저희 업자보다 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시네요. 예. 이분은 서울보다는 인천이 앞으로 유입 조건이 좋아지니까 인천이 더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취지 같아요. 예. 지금 그러잖아요. 전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이었어요. 네. 지금은 그런데 그걸 다 합쳐졌잖아요. 네. 서울, 인천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은 무궁한 발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예. 인천이 왜 이렇게 인구 유입이 계속되는 걸까요? 일단은 서울을 가장 근거리에 두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수도권에 몰리다 보니까 서울 본거지로 했을 때 서울은 아무래도 집값이나 모든 게 비싸니까 그 지역 도시로 이주하다 보니까 인천이 최종 선택지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항만을 끼고 있고 일단은 공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 도시에 비해서 월등한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인천 면허 시세가 탄탄하잖아요. 탄탄하고 지지 기반도 안정적이잖아요. 네. 예. 이분 그 댓글에 있는 것처럼 개인 택시 면허가 은퇴자들에게 유일한 선택이고 탁월한 결정인 건 맞죠, 대표님? 당연하더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 실제로 60 넘어서 일반 회사에 취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있는 인원도 다시 은퇴를 해서 나오는 시기에 네. 60 넘어서 일할 수 있는 직업, 일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그 자체가 좋은 거죠. 능력만 된다면야 개인 택시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유튜브 방송이라서 조금 수위를 낮춰서 얘기해서 그렇지 자영업 창업하면 그 성공률이 좀 낮잖아요. 개인 택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 성공률은. 조금 낮은 정도가 아니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서 쉽게 말해서 10군데가 오픈을 해서 영업을 해도 성공할 확률은 2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네. 나머지 8군데는 다 현상 유지도 못하고 결국은 몇 년을 못 버티고 문을 닫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 개인 택시는 창업하더라도 크게 실패할 확률이 없는 거죠, 그죠?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보장을 받는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자기가 안 맞으면 뭐 언제든지 또 면허를 내놓을 수 있고요. 단 뭐 61세 이상이 돼야 되긴 하지만 그죠? 예. 그리고 요즘 사례 보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개인 택시를 자녀가 물려받아서 하는 사례가 좀 많잖아요. 네. 아버지 하는 일을 봐가지고 자녀가 물려받아서 할 정도 되면은 그만큼 퀄리티가 좋은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대표님, 서울이 1억 1,300인데 울산이 9,700이라는 것이 이해 안 됩니다. 저는 서울은 2억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항상 서울에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이런 마인드가 많더라고요. 지금 그러잖아요. 서울이 우리나라 제1의 수도권이잖아요. 수도잖아요. 네. 그런데 개인 택시 넘버 가격은 가장 저평가된 데가 서울이에요. 네. 그만큼 이동 인구도 많고 인원도 많고 모든 원동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데 개인 택시 시세는 낮게 형성되는 게 너무나 대수가 많다는 얘기죠. 네. 서울은 수입도 괜찮은데 그러면 그에 비례해서 면허 시세도 높아야 된다. 이것이 개인 택시 서울에서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더라고요. 수익 구조도 달라요. 수익 구조도 전국에서 수익을 제일 많이 낼 수 있는 지역도 서울이에요. 네. 근데 일을 얼만큼 하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건데 지방보다는 서울이 최고죠. 네. 그렇더라도 서울 면허 시세가 높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서울 개인 택시 대수가 많아서 그런 거겠죠? 대수도 많고 일단은 도로도 많이 밀리고 하니까 아무래도 개인 택시 쪽이 좀 처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앞으로 개인 택시 반값 이하로 떨어집니다. 무인 택시 상용화되면 개인 택시 유유 이런 댓글 달았는데 이것도 자율주행 택시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분 같은 경우는 반값으로 떨어지면은 그때 사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고 내가 하는 일에 얼만큼 긍정적이고 자부심을 가지냐에 따라 따르는데 지금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만족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걱정 안 하는데 왜 이거 영상 보시고 나서 댓글을 이런 걸 다는지 모르겠어요. 개인 택시 뭐 그렇게 좀 부러운 직업인가요? 그렇죠. 하고 싶어도 일단은 금액이 금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중형차로 정도 해서 시작을 하면 거의 1억 7천, 8천 들어가잖아요. 수도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 가지고 있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특히 정년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도 이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아, 그러면요. 예, 예. 네, 그래서 이런 그 자율주행차는 앞으로 나온다 그래도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손해가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니? 자율주행 택시는 자율주행 택시고 일반 개인 택시는 개인 택시예요. 네. 자율주행 택시하고 자꾸 견주지 말라는 얘기죠. 네. 나오지도 않은 차량을 왜 지금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을 하고 견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더라도 기존에 그 개인 택시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면허권을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사업면허권을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뭔 걱정을 하시는지 자꾸 딴지 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과정을 잘 모르면서 그걸 자꾸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